계셨던 배우가 누군지 알고 있을 겁니다라는 거는 한동훈 위원장을 직접한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기자님들께서 방송하신 기자분들 아시잖아요. 네? 그걸 저한테 물으시면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누군지, 보도하신 분들은 아실 거 아닙니까? 제가 그 보도를 요청했는지, 누가 요청했는지, 누가 제보했는지 여러분들 아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이 한동훈 위원장하고도 간단하게 사무적인 통화를 하셨다고. 제가 구체적으로 사적 대화의 요지는 그겁니다. 당 사무처 당직자들이 당선권 내에 배려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걸 좀 배려해달라. 호남권 인사 좀 배려해달라. 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지지자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분들이 들어간 문제에 대해서도 저로서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순번이 조정되지 않으면 같이 갈 수 없다는 입장을 주시는 걸까요? 네, 제가 그날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바로 잡아주십사 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잡아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문제가 되니까 어제 한 분, 어저께인가요? 그날인가 한 분이 교체되셨더라고요. 근데 지금 아직도 호남 지역에 많은 우리 지지자들, 후보들이 애타게 잘못이 바로 잡혀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앞에도 지금 오셔서 바로 잡아달라고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제 장정환 사무총장이 호남계 인사 배려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철기 의원님께서는 구체적으로 호남계 인사에 대한 인물들 이름을 거론하면서 말씀을 요청하셨던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호남계 인사 배려해달라 이렇게 워딩을 하신 거예요? 고생한 당의 당직자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당이 당규를 만들 때 저도 함께 했습니다. 전략기획부총장을 맡을 때 또 의견을 개진했고요. 호남 출신 인사가 아닙니다. 호남 지역에 기반을 두고 정치활동을 하는 분들에 대한 당선권의 25%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호남권이라고 칭되어 있지 않고 우리 직전 선거에서 총선에서 15% 미만 득표한 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법이든 어떤 규정이든 이 규정을 삽입할 때, 만들 때 이 입법 취지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법을 전공하신 분이 그냥 호남의 태생, 호남 출신이라 해가지고 그분들로 대체했다 생각한다면은 저는 그 부분에 공감하지 않습니다. 늘 우리 당은 호남 출신 인사를 비례대표에 어느 정도 배려를 했습니다. 했지만 호남에 기반을 두고 정치활동을 하는 분에 대한 배려가 없었기에 그걸 전북에 지금 출마한 정운천 의원께서 강력히 요구해서 당규에 넣게 된 것입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하고 대화를 나누실 때 특정 개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신 건 아닙니까? 제가 주기한 위원장 말씀드렸습니다. 네, 말씀드렸습니다. 네,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주 민영삼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을 드린 건가요, 직접? 유튜브 하시는 분 말씀드렸습니다. 그분 우리 당에 김기현 당대표 시절에 인재영입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오신 분입니다. 전 대표 시절에 우리 당의 디지털 정당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분입니다. 또한 두 분의 여성 후보는 우리 당이 21대 총선 당시에 비례당 인재로 영입을 했습니다. 우리 당 인재로 영입했다가 연동형이 되니까 비례당에 가서 대변인을 하시고 비례당 후보가 됐습니다. 그걸로 그분들이 직장에서 잘리고 박해를 받는 등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 대선과 또 지방선거, 그 다음에 인수위에서 활동해 오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추천한 게 사실입니다. 그것이 잘못됐습니까? 비례정당 발표 이후에 한동훈 위원장과 따로 만나거나 소통하셨나요?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네, 또 말씀 주십시오. 네. 혹시 지금 표결로 인해서 당내 갈등이 폭발된 이건 당내 갈등이라고 생각하시면 우리 누구도 신성 불가침의 이 영역에 있지 못합니다. 누구든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잘못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한 것을 갈등이라고 말씀한다면은 어느 누구도 잘못을 지적하지 못하는데 그걸 갈등이라고 침소봉대하고 이걸 마치 당과 용산의 대리전인 양 이렇게 폄훼하고 왜곡시키는 것은 절대로 저는 공감하지 못하고 그래서 더더욱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제 신념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 당당하게 했다. 왜 이걸 가지고 프레임을 왜곡시키느냐 이겁니다. 위원장님 그러면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과는 전혀 커뮤니케이션 없이 없습니다. 제가 왜 저희 개인의 인격의 문제 아닙니까?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하는데 제가 페이스북 글을 쓸 때 그 글에 잘못이 있습니까? 제가 그 글에서 누구를 공격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쉬움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미안함을 표현하고 또 이게 좀 바로 잡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정도 못한다면 정치를 왜 합니까? 제가 그냥 받아 적는 하수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님 실질적으로 이제 총선까지 21일 남았는데 현재 이 비례공천 관련된 논란이 의견 차이가 갈등으로 커지고 여러 지역구나 그리고 유권자들이 봤을 때 되게 많은 갈등으로 보이고 좀 부정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지를 좀 알려주셨습니다. 네, 우리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과 같은 제왕적 정당 대표를 보유한 정당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당에는 다양한 목소리가 있고요. 이것을 바로잡자고 요구하는 건데 이걸 갈등이라 해서 입을 닫으라. 이렇게 하면은 이 잘못을 그냥 안고 가야 됩니까? 이것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일부 조정이 됐지 않습니까? 되고 또 모르겠습니다. 최종 후보 등록제까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혹시 한동훈 위원장님께서 지금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이거로 후퇴하거나 사퇴해야 된다고까지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입장을 바꾸라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오늘 누구를 입장을 바꾸라 강요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과 다른 보도가 난무하고 있는데 이 사실의 이 사안의 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것뿐입니다. 제가 강요하거나 제가 억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사실관계만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그럼 사실관계 차원에서 사퇴를 하거나 입장을 그렇게 어떤 위치를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을 안 하신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지금 저는 페이스북 글로 전부 다 대체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호소드린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사실인지 아닌지 밝혀주시면 되고요. 그게 제가 희망사항입니다. 위원님에 대한 허위 보도나 사실이 다른 사실과 다른 보도가 나오는 의도나 이유를 어떻게 보시는지? 기자님 정말로 몰라서 그러십니까? 아니 제 입으로 꼭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제가 우리 기자님 여기 계신 기자님들하고 제 입장 가지고 누구 뭐 하려고 여기에 한번 받아보신 분이 있습니까? 물어오면은 제가 답변합니다만은 저는 그런 삶을 안 살아왔습니다. 네. 위원장님 저기 추가하시는 분 말씀하셨는데 민영삼가 아니라 김영민 위원장이나 민영삼 우리 보수 농객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제가 추천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한국 안 했으면 안 한 걸로 끝입니다. 그걸 가지고 제가 뭐라 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자꾸 왜 그분들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왜 본질을 저게 흐리려고 합니까? 본질이 그게 아닙니다. 본질은 당에 계했던 우리 당 사무처 당직자와 호남 지역 우리 호남 지역에 기반을 두고 헌신해 온 분들에 대한 이 실망감입니다. 그거 외에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드릴 말씀도 없고 이야기한 바도 없습니다. 다만 의견 개진한 것 자체 가지고 저를 탓한다면 아무 말도 하지 말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공개적으로 한 말도 아니고 제가 당연히 이 인재영입 위원장 또는 당 사무총장으로 일하면서 이러이러한 분들이 있다고 자원은 추천해 드리는 게 당연히 해야 될 책무이기 때문에 한 것뿐입니다. 하고 안 하고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저기 김태우 장해찬 후보의 공천 취소 가지고 한동훈 위원장님과 또 얘기를 나누셨나요? 그건 오늘 여기에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지역구 공천 때부터 한동훈 위원장과 좀 의견 충돌이 있었다고 보면 되는지 그런 거 없었습니다.
오늘 시차임도 예정돼 있다고 했었는데 그거 근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관위원장께 우리 공관이 소집을 해서 또는 정식 회의가 아니더라도 모여서 이 문제를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다른 말 하지 말고 당사자가 있는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사실관계를 밝히자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무산이 됐습니다. 또한 잠시 전에 이 공지방에 기자님들 방에 제가 좀 이 사실관계를 밝힌 브리핑을 한다고 했는데 누군가 올렸다가 누구의 힘인지 모르지만 잠시 올렸다가 또 금방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당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누가 그걸 지우도록 했는지 책임을 물어줄 것을 저도 당에도 요구하겠습니다. 호남 후보자 관련해가지고 주기한 전 광주시장 위원장은 뭐 대통령이나 뭐 대통령실에서도 좀 추천을 하고 뭐 그런 얘기들 좀 의견들 교류하거나 전하는 있으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분이 시당 위원장이었습니다. 당원을 2만 명 가까이 당시를 확장했습니다. 또한 이번에 그 어려운 지역에서 훌륭한 분들을 모셔가지고 광주의 전 지역구의 후보를 다 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렸습니다. 그분을 과거에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분이라 해서 안 된다고 하시던데 과거의 인연 때문에 우리 당의 공적 인연, 사적 인연이 공적 인연으로 발전한 겁니다. 대통령 선거 때 그 어려운 광주에서 함께하면서 당시를 확장해 보셨고 지난번 선거 때는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해서 상당한 득표를 올리면서 호남 지역에 우리 당의 당시를 확장하는데 큰 공헌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을 추천하는 것이 사천입니까? 혹시 그 오늘 아침 주지환 무도에 위원장 방송인 사장이랑 방송국 출신 사장이랑 방송인들 뭐 추천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방송인 뭐 이익선 씨라든지 이렇게 구체적인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우리 당에 충분히 여기에 생소한 이름의 인사들보다 당에 기여하셨던 분이고 그분들이 21대 총선을 앞두고 우리 당이 영입한 인재들입니다. 그 인재들 중에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그들을 책임지지 못해가지고 박해받은 분들이에요. 그분들 추천해 여기 사천입니까? 또 말씀 주세요. 누구든지. 호남 지역 티오로 주기한 위원장님 대신에 다른 분이 들어온다면 그거는 호남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라고 평가하십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그 소속골에서 비대위원 2명 들어갔다고 네. 했었는데 네. 그거 가지고 이제 뭐 한동훈 위원장 사건 아니냐 이런 언론 해석도 있었고 제가 그 사천이라고 했습니까? 왜 사천이라는 말이 어디든 나오지 않았는데 스스로 사천이라고 말씀하시죠?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게 아니고 아니 글쎄 근데 어느 누구도 사천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원장이 다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게 저는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사천이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게 과거에 우리 한동훈 위원장께서 우리 비대위원은 적어도 비례대표로 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은 있었습니다. 저한테. 또 말씀 주시죠. 그래서 오늘도 PC부터 회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 신청하시는 게 좀 반영이 안 되거나 아니 저기 그거하고 관계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저의 할 일, 저 할 일을 하는데 제가 타인의 의사결정까지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제게 없습니다. 그리고 강제할 의사도 없습니다. 오로지 잘못되고 왜곡되고 이렇게 편향된 이 보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지 누구를 공격하거나 누구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라고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거하고 저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또 그 한동훈 위원장이랑 그 고성으로 서로 그 아닙니다. 말씀하셨다 이런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닌데 그런 보도가 나감으로써 내가 마치 당의 대표로 비대위원장을 뭐라고 할까요? 어떤 표현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사람으로 저를 갖다가 인격적으로 폄훼하고 이렇게 모욕을 주는 것을 저는 감내하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공사 생활을 하면서 제가 지켜야 할 금도를 어겨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이 상사가 되든
또한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든 동료가 되든 누구에게도 제가 그릇된 표현으로 그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또 그분들께 자존심을 상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없기에 더더욱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정중하게 요청드렸고요. 정중하게 요청드렸고 제가 결례한 게 있다면 말씀을 지적을 해달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의원님 그러면은 의원님과 비대위원장 사이에 어떤 뭐 이간질이나 갈등을 주장한 모르겠습니다. 네. 저기 여러분들 판단하시고요. 또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저 오늘 이렇게 말씀한 게 약간 호소 같은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안 들어지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그런 얘기를 가정해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관계 없다고 받고 안 받고는 관계가 없다고. 다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명확하게 사실관계, 전후관계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만 갈등을 이렇게 유도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제 할 일을 할 것이고요. 네. 지금 그럼 지금 추가 재조정을 사실상 요구하시는 거네요? 저는 그저께 더 이상 페이스북 글로 저는 더 이상 어떤 요구도 어떤 주장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재조정을 해달라고 했습니까? 그날 그게 전부 다예요. 재검토 해달라 했으면 그치 제가 더 이상 뭐 왈가왈부합니까? 한번 말씀드렸으면 됐죠? 됐습니다. 거기다 구체적인 개개인에 놓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총선 전체를 두고 한번 얘기를 할게요. 굉장히 당에 대해서 우려가 되시는 상황인데 이 비례대표 체계가 총선까지 가게 된다면은 우리 당에 어떤 영향이 갈지 좀 생각하시는지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고민했습니다. 지금 전국에 있는 장애인 단체가 반대 성명을 내고 탈당계를 지금 걷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도 당원들이 장애인 당원분들이 탈당계를 지금 걷고 있는 게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마 우리 이종성 의원에게 한번 여쭤보면 아실 겁니다. 물어보십시오. 이런 걸 바로 잡고 가는 것이 총선에 승리할 수 있는 길이지 이걸 덮어놓고 가는 게 총선에 승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사람이 모여 특히나 이 정치 조직에서 이해관계는 늘 상충될 수도 있고 이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견을 조율해 나가는 게 정치 아닙니까? 어떤 한 사람이 특정인 한 사람이 결정하고 그게 다 따라간다면 정치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재명의 민주당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윤재욱 대표님한테 말씀드리면서 이게 당에서 비례대표 재조정 논의 안 하면 함께 갈 수 없겠다고도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오늘 비례대표 논의를 하고 있으니 당에 있는 직책들은 계속 유지를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꼭 물어보셔야 됩니까? 네, 됐습니다.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송구스러운 것은 전화를 그동안 제대로 받지 못해서 우리 기자님들께서 서운하신 점이 있으실 텐데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럴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당이 적어도 더불어민주당처럼 한 사람, 당대표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정당이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이런 민주정당이라는 사실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